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폴란드에 수출하기로 했던 국산 경공격기 FA51호기가 오늘 출고됩니다. 우리 방산시장에선 굉장히 뜻깊은 첫걸음인데요. 이 FA50이 최근 말레이시아와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반가운 소식에 이어서 한 차례 미국 시장 진출이 좌절됐던 고등훈련기죠. T50의 기회가 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최근에 있었던 소식부터 여쭤볼게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 FA50이 수출되기로 했다는 소식이거든요. 그렇죠. 네. 5월 달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말레이시아에 18대를 수출하는 거고요. 그 규모로는 1조 2천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 2차 사업을 통해서 그 경공격기를 더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2차 사업 때도 한 18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거고요.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가 FA50 경공격기가 얼마나 수출된가, 몇 개국에 수출된 것도 한번 짚어보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동남아 국가에서는 4개 나라에 수출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이렇게 수출이 됐고요. 세계적으로는 6개 국가. 여기 이제 동남아 4개국에 이라크, 그다음에 폴란드 이렇게 수출돼서 총 6개국에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조금 이제 흥미로운 점은 필리핀 지역에서 이 FA50 경공격기가 실제 전투에서 운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다나오 섬의 마라위라는 그 도시에 이제 그 반란군을 필리핀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FA50 경공격기를 한 70회 정도 실제 실전에서 운용을 했는데 굉장히 만족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이번에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FA50 경공격기를 2차 사업으로 필리핀도 더 도입할 계획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서 굉장히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네요. 폴란드에도 이제 1호기가 가게 됐잖아요. 오늘 출발을 한다는 소식인데 동남아시아에서도 계속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 전투기 시장을 거의 이제 압도적으로 제패하고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 FA50이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청신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과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로우급, 그다음에 약간 하위급, 중간급, 상위급 이런 이제 전투기 성능이 있다면 미국은 최상위급과 중간급 전투기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FA50 앞에서는 경공격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고가의 중간 내지는 상위급은 아닌데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이제 약간의 하위급과 중간급 사이 정도, 그 정도의 이제 그 성능을 가진 이제 전투기죠. 그래서 미국 시장하고 부딪힌다기보다는 미국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노리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훈련기 부분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T50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수출되는지도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던데 FA50과 T50이 어떤 점이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이 같은 건지 좀 먼저 여쭤볼게요. 그렇죠. 그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FA50이 등장하는 모태가 됐던 게 T5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투기라는 것은 워낙 최첨단의 기술이 직결되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군이 발전해 왔던 이제 훈련기 또는 이제 전투기 시장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90년대에 흔히 이제 프로펠러기 아주 세스나기 비슷한 형태의 기본 훈련기를 먼저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고동 훈련기를 도입할 것인가 또는 우리가 자체 개발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 잘 선택을 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F-16을 한 180대 정도 도입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고동 훈련기를 우리가 설계하고 또는 개발하는 기술을 미국하고 합작으로 좀 하자. 우리가 F-16을 사주는 대신에 이렇게 사실은 제안을 한 거죠. 꼭 무기를 살 때는 그런 그게 이제 절충 교육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거죠.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F-16을 만드는 록히드 마틴이 그래 좋다.
그러면은 한국 기업과 합작으로 우리가 훈련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합의가 된 거죠. 거기서 탄생한 게 바로 T-50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T-50을 기초로 해서 경공격기를 만든 게 FA-50. 지금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6개국에 수출됐던 FA-50. 네.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또 업그레이드 되는 게 KF-21. 이게 그 과정에서 쭉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훈련기를 우리가 미국에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데 전제는 뭐냐 하면은 이 무기 체계가 사실은 록히드 마틴과 한국의 방산업체가 합작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의 훈련기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훈련기는 다행히 저희가 만들 때 초음속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속 이하가 아니라 음속 이상을 더 초과하는 속도의 그 성능을 넣었기 때문에 아주 지금 세계 시장에서 고등훈련기 중에는 최고 성능입니다. 그래서 성능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조금 비싸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주 선진국들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채택이 가능해도 다른 이제 중견국가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조금 훈련기로 채택하기에는 너무 비싸서 지금까지 많이 판매가 안 된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FA-50 경공격기가 먼저 이제 사실은 먼저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T-50을 이제 미국이 고등훈련기를 바꿀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에 같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제품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이 T-50이 한번 미국 그 고등훈련기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한번 좌절한 경험이 있잖아요. 네. 미국의 이제 고등훈련기를 교체하는 사업은요. 지금 미국이 T-38C라는 고등훈련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군에 이제 이미 도태가 되고 있는 F5 제공공학 비슷합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한 40년, 50년, 6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원래 이제 조건은 350여 대를 교체하는데 예산은 197억 달러다. 이렇게 이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개 업체가 들어갔죠. 저희가 T-50A, 한미가 합작으로 만든 T-50A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잉하고 사브가 만든 T-7A라는 이제 2개 기종이 경쟁을 해서 결국 이제 T-7A가 이제 우선 협상 대상 기종이라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부여받은 거죠. 현재 이제 그런 테스트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보잉과 사브 컨소시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싼 가격을 제시했잖아요. 깜짝 놀랐죠, 사실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97억 달러를 예산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보잉이 들어온 게 350여 대가 아니라 470여 대를 제공해 주겠다. 시뮬레이터를 120대를 그냥 추가로 더 주겠다. 그리고 총 예산을 92억 달러로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절반이죠. 너무 엄청난 가격 차이인데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도. 그런데 이제 당시에 보잉이 그렇게 급박했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계 전투기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F-16, F-35, F-22 다 록히드 마틴 제품입니다. 체계 종합은 다 록히드 마틴이 하거든요. 보잉이 하는 거는 F-15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보잉이 군용기 분야에서 최근에 굉장히 이제 뒤처지고 회사 자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2개의 어떤 항공기 방산업체를 같이 유지하고 또 보잉은 민수 분야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보잉을 또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잉이 어느 정도 그 미국 정부를, 미 공군을 설득했던 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득을 당했으니까 선택을 한 걸 맞습니다. 건데요. 어떤 논거가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보잉은 아주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 전투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나갈 때 여기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분야를 전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이 확 절감이 되긴 하겠네요. 확 절감이 되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데이터의 신뢰성은 약간의 의문이 있기는 하나 요즘 워낙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니까 과감하게 컴퓨터 디지털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실제 실험을 다 대체할 수 있다. 거의 다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제시한 거죠. 그리고 부품도 우리가 3D 프린팅으로 해서 부품을 만들어서 하면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도전적인 기술 적용을 통해서 예산을 대폭 절감하겠다 이런 이제 도전을 한 거죠. 쉬운 말로. 물론 요새 디지털 기술이 잘 발달이 돼 있으니까 얘기를 들었을 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런데 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는 뭔가 그 시제품들이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디지털 기술로 선보이는 것도 보여져야 됐을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잉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회계 감사원이 그게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또 기간도 늘어나고 뭐 비용 문제도 있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조사를 했는데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그 보고서에 보면은 한 30여 쪽 되는 보고서인데요. 그 보고서에 보면은 이게 항공기가 이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그 비행 각도에 따라서 윙락이라 그래서 이게 진동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각도에서 평상시에 비행할 때는 괜찮다가도 예를 들어서 뭐 고각으로 이렇게 비행할 때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각도를 올려서 가속을 붙일 때 갑자기 기체에 막 진동이 발생한다는 거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없겠네요. 그렇죠. 네. 이걸 윙락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항공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조종사들이 탈출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종석 자체가 튕겨서 나오는 거죠. 그게 원리가 뭐냐면은 폭발물을 통해서 폭약을 터뜨려서 이 추진력으로 로켓처럼 튕겨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폭약의 양이 너무 과도해서 조종사들이 실제로 탈출을 하는데 부상을 당할 가능성, 또 너무 폭약을 줄이면은 제대로 이게 사출이 안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돼서 보잉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그 회계감사원 보고서에는 기간이 더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원래 2024년까지 개발이 완료돼야 되는데 2026년까지 한 2년 정도 지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용도 벌써 한 11억 달러 정도가 더 추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등 훈련기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조종사를 길러내기 위해서 훈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비행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되고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또 조종사도 제대로 양성이 못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미 공군의 사실은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특히 미 공군도 이제 전역하는 조종사들도 미군은 항상 현재 작전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1년에 양성해야 될 조종사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훈련기가 제대로 신형 훈련기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 구형 훈련기라는 게 항상 고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동률이 점점 떨어집니다. T-38C가.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조종사 훈련을 충분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훈련 채워야 되는 훈련 일수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통계에 의하면 뭐 1년 반 내지 2년까지도 조종사들이 뭐 심지어는 전투기를 탈 수 있는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뭐 4년까지 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미 공군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훈련기 T-38C를 운용하는데 그게 계속 노후화되는 게 이게 수리 부속이라든가 운영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미 공군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잉 사에서 만드는 훈련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고 이게 더 지연이 된다면 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현재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미 공군하고 보잉하고 계약한 거는 시제기 5대입니다. 그러니까 양산 뭐 300 몇 대, 400 몇 대는 이미 계약이 안 된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합격을 해야 이제 양산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미 공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양산 계약 안 했다. 분명히 이 성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잉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면은 윙락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미 공군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 공군의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보잉이 개발이 늦어지면은 이제 그 기간만큼 필요하다면은 뭐 우리나라의 T-50이라든가 외국의 이제 고등 훈련기를 임차 빌려서 그 공백을 메꾸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기 체계를 빌려서 쓴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지만은
리스라고 영어로 리스라고 이야기해요. 임차라는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 이건 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투기라든가 실제 전장에 투입되는 무기가 아니라 고가의 훈련용 장비, 주로 이제 훈련기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임차를 통해서 훈련기를 도입해서 훈련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무기 체계를 우리가 뭐 구매를 하거나 개발을 하면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럼 미국에서도 T-50을 임차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역시도 우리에게는 좀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만약 임차를 한다면 결국 이제 T-50이 가장 유력한 기종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정말 좌초되면은, 그러니까 보잉이 정말 제대로 개발을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잉이 스스로 이제 포기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 공군이 이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보잉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 신뢰도 문제가 있고 최대한 이런 상황을 아마 피하려고 할 겁니다. 미 공군도 그렇고 보잉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언론은 미 공군도 이제 보잉한테 조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좀 잘해봐라. 그리고 이제 보잉도 우리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개선하면은 기존의 문제점들 그런 거 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해서 뭐 지금 다시 잘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의 터닝 포인트, 변곡점은 이제 올 후반기부터 2024년도에 이제 올 후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제 테스트가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시제기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개선이 되면은 이 사업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이 사업이 그대로 가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보잉이 고등 훈련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어지는 고등 전술 훈련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 훈련기면서 동시에 이제 전술 훈련 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조종사들이 전투기를 몰기 직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둘이 팀워크를 두 대가 팀워크를 형성해서 훈련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등 훈련기 사업 뒤에 있는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까지도 다 보잉이 이제 사실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기종으로 해야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종사들이.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보잉이 실패한다. 그러면 이제 그 전체 사업, 앞에서 말씀드린 고등 훈련기 사업, 뒤에 남아있는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까지도 보잉이 배제되고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 로키드 마틴과 이제 우리 국내 방산 기업이 만든 T-50A가 사실은 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는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높지는 않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T-50의 경우에는 뭘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약간 남의 실패를 바라는 게 조금 미안하긴 합니다만 지금 뭐 보잉이 사실 그 뭐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금 이렇게 지연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부분도 있다 보니 또 준비를 안 하고 있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국내 이제 카이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고등훈련기 사업 또는 고등 전술훈련기 사업은 사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는 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해군의 고등 훈련기 사업이 있습니다. 미 공군과 해군은 약간 또 경쟁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이가 살짝 안 좋다고 그래서 뭐 흔히 해군 조종사들은 뭐 공군 조종사들을 굉장히 조금 이제 밑으로 보려 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군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더 좋은 최상의 이제 고등 훈련기를 선택하려고 한다. 그래서 또 해군과 공군의 관계 뭐 이런 걸 고려하면은 해군의 고등 훈련기 사업, 그리고 해군은 또 가상 석기 훈련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 훈련기를 훈련할 때 이제 가상 적기를 또 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또 몇십 대가 또 교체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사실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쪽을 지금 노리고 있는 중인 거군요. 여기에도 뭐 경쟁업체나 좀 뭐 다른 견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항상 한 세 개 업체가 항상 경쟁합니다. 이제 뭐 보잉 지금 이제 아직 실물은 시제품만 나왔지만은 현재 보잉이 또 여기에 또 도전할 것이고요. 우리 이제 카이하고 로키드 마틴의 그 합작 T-50A, TF
T-50A 네. 고동 전술훈련기가 이제 여기 고동훈련기, 고동훈련기가 이제 여기 도전할 것이고 또 이제 이탈리아에서 만든 훈련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총수 기능이 없습니다. 또 과거에 소련 모델을 해서 이탈리아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본격적인 경쟁이 된다고는 어렵다고 보고요. 결국은 다음 이 해군 사업도 네. 결국은 보잉 컨소시엄과 또 우리 그렇군요. 또 카이하고 로키드 마틴의 합작품 네. T-50A가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 공군과 해군의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으니 네. 보잉을 선택하기보다는 로키드 마틴과 우리 한국 그 방산기업 카이가 만든 네. 이 T-50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네.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마음 같아서는 사실 미국 공군도 사실 저희가 좀 독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그 미국으로 진출을 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또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의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2018년도에도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이 아메리칸 액트라고 그래서 미국 제품 우선 구매 네. 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한국과 미국의 합작품이다. 같이 만든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미국의 고동훈련기 사업 뭐 해군의 고동훈련기 사업이나 이런 게 앞으로 이제 계속 진출할 때도 결국 이제 로키드 마틴을 앞세우고 네. 로키드 마틴을 앞세우고 우리는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방위 산업의 어떤 활성화 또 다음 또 우리가 어떤 그 기술 개발 뭐 이런 걸 얻는 전략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우리가 우리 제품을 써주세요 하고 미국이 하는 건 법으로도 되지 않고 그건 전략적으로도 네. 사실은 전략적이지 못한 접근 방법인 것 같고요. 이제 미국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로키드 마틴이나 미국 회사를 앞세우고 우리는 거기서 좀 더 실속과 좀 더 이제 그런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을 네. 만드는 이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미국 해군이나 공군 어디든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또 세계 시장에 우리가 진출하는데도 이게 미군에 납품됐던 그 전투기다라고 하는 그 뭐랄까 이름표가 붙는 것도 굉장히 큰 프리미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더 향후의 세계 방산 시장의 흐름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국제 질서는 사실은 이미 신냉전 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계 각국의 국가들의 국방 예산을 지금 정액시키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이 정액된다는 이야기는 방산 시장이 확대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탈냉전 이후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국방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훈련기라든가 이런 교체를 대부분 미뤄왔습니다. 이제 신냉전 체제로 들어가고 국방이 중요해지고 또 위협이 커지면은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훈련기도 다시 다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교체하는 시장이 한 2,000대에서 한 2,500대 정도가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장의 절반만 우리가 T-50이 확보를 하더라도 T-50 또는 T-50A가 그것을 확보하더라도 적어도 뭐 1,200대, 1,300대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라는 브랜드 파워,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지금 T-50이 가지고 있는 아주 첨단의 성능, 그다음에 또 변화되는 국제 질서의 환경 이런 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 만든 또 한미가 같이 만든 T-50, T-50A라는 이것이 결국 세계 표준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가장 우리가 바라는 시나리오고 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항상 뭐 당장의 이득, 당장에 얼마가 벌리느냐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무기가 미국에 진출함으로써 얻는 그 향후의 이득까지도 맞습니다. 좀 내다보면서 네. 저희가 함께 응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디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